네,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비 심리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신데 저희 뭐 이번에 지금 세 번째 만나니까 뭐 소비 심리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조급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생각 드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런 얘기로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 이런 걸 배경 지식이라면 배경 지식이라 할까요? 소비 심리를 이해하는데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또 이 배경 지식으로 다루기에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다루는 앞으로 이후에 다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제가 잘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가 되셨다면은 나중에 결국 우리가 더 보게 될 동서양 문화 그리고 그런 동서양 문화에 영향을 받는 그런 소위 동서양인들이 그런 소비 심리 그리고 소비 행동 그리고 뭐 행태라고도 얘기하는데 행동 그리고 그 소비와 뭐 동료 양면처럼 뗄 수 없이 그렇게 다루어지는 광고를 인식할 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건 뭐 그냥 술술술술술 그냥 풀리는 그런 얘기가 돼요. 뭐 우리가 사친연상, 드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드셈, 뺄셈 그죠 막 복잡하게 연산이 연결된 그런 계산이 있더라도 그건 뭐 그죠 이해의 바탕으로 그냥 술술술술술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그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후 시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소비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띄워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뭐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전문가들이 개념 정의 문화는 무엇이다 땅땅땅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있죠. 문화라는 단어가 그게 뭐지? 못 알아듣는 분은 안 계세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전문가들 얘기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다양하게 서로 좀 달라요. 그죠? 다른데 그걸 먼저 꺼내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제가 그때도 브레인스톰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와 사회 그러니까 영어로는 culture, society 뭐 저만 하더라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이 다르다는 건 그 안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름 붙여 놓았을 텐데 그러한 차이가 뭔지 좀 얘기를 해봤고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와 문명의 차이, culture와 civilization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브레인스톰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다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소위 전문가들이 내려놓으신 그런 개념 정의가 30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300가지. 그 중에 저는 하나도 못 외우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뭐 다른 과목도 다른 교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잘 하시면 암기는 훨씬 수월해져요. 뭐 이해만 한다고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해를 잘 하시는 만큼 암기는 그만큼 배로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과목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300가지의 그런 그 개념 정의가 있는데 그걸 좀 외울 수도 없고 300가지가 되었던 그게 3가지가 되었던 1가지가 되었던 외우기보다는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300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그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달리 얘기했더라 해서 그걸 나눠봤단 말이에요. 나누니까 최종적으로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해서 6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형태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발생적 정의 또는 발생적 접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에 대한 발생적 접근 또는 그 접근하여서 문화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 데피니션 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발생적 정의라는 것이 발생적 접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본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쭉 넘어가서 첫 번째 거 보시면 기술적 정의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자료 매번 업그레이드 하는 때마다 주에 이렇게 업로드 할 텐데, 여러분 또 이렇게 수정된 부분은 간략하게 노트를 하시든가 그 부분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텐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달리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도 색깔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달리 표시한 부분은 이러한 정의 또는 접근법에서 핵심적인 그런 용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넣어놓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 여기서도 역사적 정의에서도 이렇게 달리 표시한, 다른 색깔로 표시한 용어, 규범적 정의, 심리학적 정의, 구조적 정의, 이거 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발생적 정의에 있어서 이렇게 달리 색깔 표시한 부분들은 그런 각각의 정의 또는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여기서 달리 색깔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달리 색으로 표현한 그러한 용어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접근법을 가지고 이후에 쭉 풀어나갈 구소비 심리까지도 그러한 접근법에서 풀어나갈 요량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국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 중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도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소비 심리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론이라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그 각각이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가 살펴본 그 6가지 중에, 그리고 6가지 각각에서 이렇게 중심되어지는 용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고, 그런 공통적 요소를 다 통합해서 문화를, 동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동서양 문화, 그리고 소비 심리까지도 설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접근법 또는 문화 정의 이론을 앞으로 이제 소개할 생각에 이렇게 달리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해야 할 텐데, 제가 업그레이드 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다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일 첫날 본 첫 페이지죠. 제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보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요런 이미지 없었어요. 그때 여기에 개인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 아폴로니안, 디오니시안 문화, 그리고 죄 문화, 그리고 수치 문화 이런 거 소개했었어요. 여기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아폴로니안, 그리고 디오니시안, 그리고 guilt, 또 shame culture 이런 그 용어는 바로 알 베네딕트, 루스 베네딕트,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 분야에 유명한 분이라 제가 그냥 앞에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 루스 베네딕트예요. 루스 베네딕트. 전 세계적으로 읽어야 할, 그죠? 우리 국내에서도 아니면 각 대학마다 필독스라고 이렇게 선정한 책들이 있죠. 그런데 인터내셔널하게, 그렇다 쳐 전 세계는 모든 나라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소위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 루스 베네딕트가 쓰신 바로 국화칼이라는 이 책이에요. 우리 여기 또 국내도 벌써 오래전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읽으신 분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루스 베네딕트란 분이 아폴로니아, 길트 이런 용어를 소개하셨는데, 바로 이분이시고, 이분이 쓴 책이 국화칼인데 그 안에서 길트 문화, 죄 문화 또는 쉐임, 수치 문화라는 용어를 소개해요.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즉 구조적 정의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인들 안에서도 각 개인들마다 다 또 다양한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인 중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인에 더 가까운 그러한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인식과 행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정의 측면에서 문화를 이제 바라보는 분이라서 이분은 그죠? 요런 용어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화의 패턴을 그렇게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에 쓰여진 배경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기엔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이후에라도 우리 문화, 동서양 문화, 그리고 소비 심리, 동서양 문화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이런 책 정도는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선정한 100개의 책 중에 늘 이것이 선정되어진 책이라 하니까 여러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제가 소개합니다. 자, 요거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쓰신 거고 제가 일본 하니까 또 그와 상응해서 꼭 일본을 얘기하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중국 문화 즉 중국인들이 공유하는 그죠? 문화의 패턴이죠. 공유하는 그러한 인식이나 행동 유형, 인식이나 행동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그 내용이 실제 그런 자료,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조정래 씨가 조정래 씨 유명한 소설가시죠. 조정래 씨가 쓰신 그죠? 만리 장승이 아니라 정거 만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 2, 3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글만리라는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생생하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죠? 공통된 그런 어떤 문화의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소설이니까 또 당연히 또 흥미나 재미는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 쓰신 것이니까 그거는 장담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덩달아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소개하다가 그것도 같이 이제 소개해 보는 겁니다. 자, 요 지난 시간에 없었던 거라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걸 다루면서 제일 끝에 제가 뭘 하나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라고 퀴즈 아닌 퀴즈, 과제 아닌 과제, 복습 아닌 복습을 내드렸었어요. 뭐였죠? 교역을 여기 지금 화살표가 빠졌는데 자, 생태 조건은 생산 양식을 규정하고 생산 양식은 사회 양식을 규정하고 제가 규정한다는 규정이라는 이런 용어는 지난 시간에 쓰지 않고 오늘 이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규정이라는 용어 딱 적합해요. 좀 딱딱하게 읽어지지만 규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산 조건이 생태 조건이 또는 이게 환경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환경 조건이 생산 양식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이 사회화 양식. 사회화라는 것은 이것을 소셜라이제이션이라 그러고 이거는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지금 문화 인류학에서 쓰는 용어는 문화화라 해서 inculturation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심리학 얘기 왜 하죠?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과목은 마케팅이나 경영과 관련해서 그런 소비 행동을 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은 더 좋은 과목이 있다라고 이제 그 다른 과목들을 더 좋은 과목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왜 심리학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통된 유형의 그런 유형의 행동을 보인다. 그죠? 행동을 보인다. 아까 그 문화의 패턴을 얘기할 때, 문화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때 문화의 패턴이라는 용어가 키워드인데, 문화의 패턴이라는 것은 그 집단, 즉 사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 즉 유형이 될 텐데, 그 유형이 결국 어떻게 사고하느냐, 즉 어떻게 인식하고, 그죠?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국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학의 바로 주된 그 연구 대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또 여기서 이제 관여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거는 internalization. internalization에서 이거는 내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문화 인류학하고 문화하고는 이게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는 것을 뭐 이렇게 연구의 주제로 대상으로 다룬 것이 이제 인류학인데, 그 분야에서는 이 사회화를 inculturalization에서 문화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심리학에서는 internalization에서 내면화라는 것, 즉 문화와 내면화,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사회화에서 socialization,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같은 대상, 결국 뭐예요? 공통된 유형의 그런 행동 양식, 즉 공통된 문화 패턴을 가진 그런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죠? 다른 구성원과 달리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진다, 어떻게 인식 방식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다르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문화 내에서 또는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통된 유형의 행동 방식, 즉 문화 패턴이 사회화되어서 그렇다, 문화화되어서 그렇다, 내면화되어서 그렇다는 것이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달리 보는 다른 각각의 윈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화된 용어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되었다, 문화화되었다, 내면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공통 집단 내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달리 하면 인식과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그것이 각각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태주권 구체적으로 이 다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수렵 채집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식물을 따먹는다든지 캐먹는다든지 아니면 사냥을 한다든지, 수렵 채집할 때는 개인적 생산 양식이 더 개인적인 그런 생산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다. 그럴 경우에 독립성, 독특성, 개인적 능력이 오히려 더 부각되어지고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개인주의 문화라는 유형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농경일 경우에는 집단적 생산 양식이니까 그에 따라 협동, 조화, 그리고 겸양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집단주의적 문화를 낳게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발생적 접근, 발생적 정의가 보는 바로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수렵 채취라도 나 혼자서 뭐 어디 가서, 그죠? 이렇게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식물 캔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웬만한 덩치 큰 녀석들 짐승 잡을 때 나 혼자서 잡기보다는 여러 명 협동해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적이다. 그리고 농경할 때 집단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얘기예요. 농사는 꼭 나 혼자서 가서 김매기 못합니까? 나 혼자서 농약 못 뿌리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태 조건에 따라 생산 양식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인적 생산 양식이냐, 집단적 생산 양식이냐, 즉 그죠? 큰 평균적인 그런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를 낳는데, 자, 이 얘기 하려고 이제 또 서론이 뭐 항상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교역을 하는 경우, 서로, 그죠? 물건을 바꿔서, 소위 달리하면 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되냐요가 아니라,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죠? 교역, 무역으로, 그죠? 먹고 사는 생산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생산 양식과, 그죠? 어떤 형태의 사회와 양식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지는지, 결국 그런 것들은 개인주의 문화라 얘기할 수 있는지, 집단주의 문화라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뭐,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걸 토론이나 과제나 뭐, 또 그 이외 방법으로 올려 업로드해서 다루면 글쎄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토론을 위해서 나름 뭐 많게 적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과제를 나름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토론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죠 그렇게 기여도가 높지 않은데 거기서 이루어진 그런 결론들을 그렇게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제를 한다면은 정말 과제를 위한 과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모든 수업이나 그런 수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주어진 최선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나름 그것을 복습하고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과제를 하면은 이게 정말 과제를 위한 과제. 소위 레포트를 쏘면 레포트는 다 번지르한데 그 레포트를 바탕으로 앞에 나와서 그 레포트 내용이 뭔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수업 때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것을 나름 그죠 이렇게 저렇게 쑥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텐데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레포트하고 실제 그분이 얘기하고 하는 것하고 내용에 있어서든 알고 있는 깊이든 이해한 내용이 이해 수준이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내더라도 이 과제가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 머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거양득 예. 일석이조라고 제가 이제 변명을 하고 싶은데 이것 우리 평가 때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이미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 제가 설명드리는 것, 그리고 이후에 아마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또 그 이후에 말씀드리게 될 그런 내용, 중간고사 이전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찾아보시면 제 생각에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신 내용을 가지고, 자, 교역의 경우에는 교역이라는 생산 양식, 교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생태 조건은 어떤 경우이며 그런 경우에는 그저 사회화된 양식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의 독립성인지 집단주의 문화의 조화 협동인지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개인주의적 문화인지 집단주의적 문화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죠? 찾거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신 걸 정리하거나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역의 경우에는 수렵, 채취, 농경처럼 이러한 발생학적 접근, 발생학적 정의에서 어떤 식의 그러한 문화 유형의 행동이 나타나는지 이거 여러분 중간시험 때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중간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온라인상의 토론이나 그리고 뭐 과제보다는 그죠 실질적이고 또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도 하나 그죠 이미 가르쳐 드린 것이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한테 일석이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거 뭐 수업해야 되는데 뭐 딴 소리로 오늘 또 시간 다 보내겠어. 또 하나 이 수업을 온라인상으로 하는데 출석이 온라인상에 자동으로
그 체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에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물리적 조건이 안 돼서 그냥 출석만 표시됐지 이 강의를 정말 우리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참여하듯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랑 결국은 출석은 똑같이 표시되어지고 출석 점수는 똑같이 할당받아요. 그거 형평성에 조금 그죠?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교역의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떠할까 중간 시험으로 냅니다. 만약 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교역과 관련된 지금 발생학적 접근 정의에 의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와 양식, 어떤 형태의 문화가 되어지는지 이 내용 놓치실 테고 아예 못 들으실 테고 그러면 중간 시험에 그대로 중간 시험 점수로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출석 점수에 대한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잘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출석 점수를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런 출석한 만큼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결과물도 중간 시험에서 그죠?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반대로 그렇게 변별력 있는 그러한 기준이 또는 변별력을 가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는 경우는 뭐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우리 마련된 채널 통해서 질문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이것이다. 저렇게 그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팁이라든지 다른 식의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육 이게 중간 시험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뭐 질문 올렸는데 왜 답 안 해주세요? 그런 질문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육 이거 시험 낸다고 한 적 없는데 왜 나왔어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기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뭐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니까 시간을 뭐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뭐 두어 차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시간이 이만큼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 합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뭐 제 수업 들어보시면 그렇지만 제 뭐 이런 이 곁다리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할까요? 오늘 이제 새로 들어가는 주제가 바로 이렇게 문화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 수렵 채취냐, 그리고 뭐, 그죠? 뭐 농경이냐, 또 해서 개인주의, 뭐 집단주의, 그 앞에, 지금 그 앞 슬라이드 보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뭐 죄문화냐, 수치문화냐, 뭐 이런 것들, 뭐 그 이외에 뭐 또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문화들을 그죠? 비교해보고 왜 이런 차이가 났지? 왜 이렇게 비슷하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화에 대한 그죠? 이해이고 그 연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에 첫 번째 생태학적 오류가 있어. 자, 그 예가 뭐냐면은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는 공부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keep in mind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모든 미국인은 모든 한국인보다 개인주의적이다. 아니죠. 그래서 물음표를 한 거예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개인주의적일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다양하고 그죠?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요소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생태학적 오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미국인은 모든 한국인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은 모든 한국인은 모든 미국인보다 집단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태학적 오류라 그래요. 미국인 중에서도 그죠? 한국인보다 더 집단주의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안에서도 요즘 젊은 분들은 예전 저희 어머님 또는 할아버님 세대보다는 더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인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미국인 할아버지 세대 이게 1900년 지금 한 8, 90 됐는 그런 할아버지 연세 있으신 분들 비교하면은 한국인 젊은이들이 훨씬 더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행동 유형, 즉 문화 패턴의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그런 개인차를 무시하고 모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생태학적 오류예요. 자, 밑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집단 내 개인차를 무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앞서 얘기했죠? 그리고 집단 간 비교는 평균치 간의 비교이다. 지금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 또는 공유하는 유형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비교이며 집단 내 개인차를 그죠? 무시하면 안 된다. 고려해야 된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평균과 편차에서 제가 이제 참조를 넣어놨는데, 자,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들보다 키가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빈도, 여기를 키를 하면은 남자들은 요즘 키가 얼마 되나? 대충 한 175가 평균, 175에 해당하는 남자들 보니까 제일 숫자가 많고, 160에 해당하는 남자는 그보다 좀 숫자가 적고, 여긴 빈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키고, 그리고 150, 140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죄송해요. 자, 남자. 금방 얘기했던 거고, 185 되는 사람들은 175보다는 그 숫자가 또 적고, 그죠? 190, 2m 넘어간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더라. 이런 것들을, 그죠? 쭉 각각의 키마다 다 조사해보면은 그에 대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걸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봐요. 그럼 이것이 지금 평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대별되기 하기 좋으니까 여자분들을 보니까 여자분들은 한 165 되는 사람들이 165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여기다 조사 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175 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고 180 이상 190 되는 사람은 굉장히 적더라. 여자분들은 한 150 되는 사람은 그래도 160보다는 좀 적고 130이나 140 되는 사람 참 일부더라. 이것도 촘촘하게 그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기록해보면 이런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남자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죠? 여기 있는 여자분들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죠? 여기서는 남자들은 여자보다 대체적으로 즉 평균치 간의 비교를 대체적으로 크다. 여기보다 이만큼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모든 미국인은 모든 한국인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참고에 구조적정의 문화적 패턴이라 해놨는데, 자, 구조적정의 문화적 패턴이 우리 앞 시간에 여기 보면 요거예요.
아까 제가 새로 업데이트했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되어서 오늘 뭐 뭘만 할지 또 모르겠네요. 자, 구조적 정의에 보면은 문화의 패턴, 다른 문화와 구분될 수 있는 특정 구성인들, 특정 사회 구성인들이 공유하는 유형인데 바로 이것들을 뭐요? 개인차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탁탁 모든이란 말로 그렇게 나눠버리면은 구조적 정의를 할 때 나눠버리면은 이러한 생태학적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한 거예요. 자, 구조적 정의가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정의고 문화에 대해서 그 안에서 키워드라는 것이 바로 문화의 패턴, 문화의 유형이라는 이런 핵심된 개념이 있는데, 즉 문화의 패턴에 따라 개인주의다, 집단주의다, 디오니시안이다, 아폴로니안이다, 죄문화다, 수치문화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님에 의해서 그 집단, 그 문화 안에 들은 사람들은 모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개인차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학적 오류를 범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타일러의 실수를 했어요. 오늘 제가 좀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기에는 또 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전 읽어보시라고 하면은 그죠 또 뭐 못 읽어보거나 안 읽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전달될지 참 염려스럽지만 제가 그래도 최대한 잘 전달하게끔 드리도록 제가 애써 보고 또 이 내용이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그죠 뭐 오프라인상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 나눠볼 만한 금방 말씀드린 생태학적 오류와 관련해서 나눠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저는 여겨져서 여기 생태학적 오류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이 여기다 적을까요?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흥미롭고 재미있죠? 이게 바로 문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에 관한 책이 아니라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루는 주제들이 이제 중복되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자, 책 제목이 슈퍼맨은 왜 미국을 갔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제가 지금 제 타일러 실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 부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접어왔는데, 예, 이렇게. 자, 타일러의 실수. 모든 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모든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자, JTBC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출연하여 각국의 문화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컨셉입니다. 문화를 다루는 대다수 프로그램이 여행자의 시각에서 제한적인 정보만 언급하는 현실에서 빛과 소금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몰랐던 다른 나라의 이모저모를 그 나라 사람이 그것도 꽤 유창한 한국말로 이야기해 준다는 장점과 함께 오해하기 쉬운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청년들의 진지한 노력이 돋보이는 비정상회담은 그간 있었던 몇 번의 논란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정상회담은 인기 프로그램답게 많은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돋보이는 출연자가 타일러라는 미국 친구입니다. 6개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에도 박식한 타일러는 토론을 주도하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타일러가 가끔 까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출연자들이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인데 미국 중에서도 조용하고 보수적인 지역 출신이라 그런지 미국인들은 이러저러하더라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자주 봅니다. 누가 타일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죠.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이런 문화가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 다 이제 그 미국이라는 소사이어티 안에서 또 그런 이제 차이죠. 개인 차이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뭐냐면 동부냐 서부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그런 또 그죠 집단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큰 집단 안에서도 뭐 정치적으로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해서 뭐 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자유분방하다, 허세가 있다 등의 이야기에 타일러는 그렇지 않다, 모든 미국인이 그렇지는 않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데 타일러의 이런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타일러가 지금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라는 이 책에서 바로 생태학적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생태학적 오류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이해를 이제 찾은 거죠. 오늘은 문화 이해에서 또는 문화 비교, 문화 이해에서 타일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중간고사 때 출제하면 좋겠네요. 타일러의 실수. 모든 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는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중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면은 요걸 딱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타일러의 실수, 모든 미국인이 다른 건 아니야? 타일러가 누구야? 수업 시간에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출석 점수는 뭐 다른 분처럼 받았다 하더라도 그죠? 평가에 있어서는 당장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변별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상의 뭐 출석이라는 게 이게 그죠? 뭐 어떤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오프라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출석을 하셔서 다 실질적으로 똑같이 수업에 참여하신 건 아닌데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육과 달리 이거는 뭐 반드시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타일러의 실수, 요것만 타일러의 실수는 문화 비교 시 어떠한 주의할 점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하면 생태학적 오류 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이 타일러의 실수가 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문화 이해에서 타일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타일러식의 답변은 문화 심리학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문화 심리학에 관한 책이에요. 아까 우리 과목에서도 그렇고 문화를 얘기할 때 왜 심리학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 과목은 무엇들을 얘기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 학기 초반에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고 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고 일본 사람들은 저렇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안 그런데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를 그렇게 쉽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얼핏 타당한 문제 제기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화 비교의 차원이라는 문제입니다. 문화는 한 집단의 최적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한 것 중에 생존이라는 단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표현되는 게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도 최적의 생존에 대해서 이 최적이라는 상대적이겠죠. 어쨌든 최적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삶의 방식 제가 행동 유형 그리고 인식 행동 이 키워드다 말씀드렸던데 바로 여기서도 삶의 방식 바로 우리 행동 방식이죠. 아까 뭐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그죠 사회와 문화와 내면화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뭐 수렵일 경우는 어떤 것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게 바로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자 습관이다. 자, 문화는 한 집단이 최적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고 습관이다. 우선적으로 문화의 영향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문화의 영향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집단의 문화가 이러하다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남녀 키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나 자 물론 남녀 키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변인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모든 개인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그 경우에 같은 식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제 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키가 문화의 요소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죠.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인들은 문화를 내재화합니다. 이 내재화가 아까 심리학에서 하는 인터널라이제이션이에요. 소셜라이제이션하고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고 인컬처레이션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자, 어느 학문이냐에 따라 이제 용어가 다른데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문화를 내재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인들은 문화를 내재화합니다. 그것이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의 생존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또 생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권 안의 사람들 행동에는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주의 할 때, 구조주의가 구조적 접근할 때 공통 유형 말씀드렸죠. 그걸 문화 패턴이라 한다 했는데 바로 그래서 한 문화권 안의 사람들 행동에는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문화 내의 개인 차이가 아니라 문화 내의 개인들에게 공유되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의 패턴입니다. 문화의 패턴이란 다른 문화와 구분될 수 있는 특정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차는 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차이를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아까 국화학을 썼던 분 바로 이 루스 베네딕트가 제안한 것이 패턴이라는 용어예요. 자, 제안한 패턴이라는 개념은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의 견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피어는 언어가 문법 구조를 통해 사고체계와 세계관의 형성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베네딕트는 사람들이 언어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화의 패턴을 학습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베네딕트는 개인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각 사회의 문화와 인컬처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이상적인 성격으로 패턴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타일러 실수입니다.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제가 전달을 웬만큼 한 것 같은데 바로 문화 비교 시 생태학적 오류와 관련해서 그죠? 실제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그런 일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생태학적 오류 이거 하나밖에 못 했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지막 내용과 관련해서 발생적 접근과 관련해서 교역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고 이전 것도 복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